안녕하세요.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전 평택에서 왔습니다. 평택에서 종자 농약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시설하우스 육묘장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마도묘를 생산해갖고 일본에다가 한 16년 동안 수출됐었고, 하우스 시설 시공도 하고, 비료 수입도 하고, 생산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장님들하고 그냥 농사 짓는 농사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농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고구마 교육을 왔는데, 저는 이제 고구마 전문 농사꾼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농사를 하고 있으니까 농사의 원리는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농사를 안 짓고 있어도 고구마를 5만 평, 10만 평 짓고 계시는 분들이 저의 컨설팅을 받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고구마 농사 지시는 분들하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양에 고구마를 심는 거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 조금씩은 심는지 알지만 이렇게 이제 단지가 조성돼서 하는 줄은 처음 알았고요. 주로 이제 고구마는 영암, 해남, 무안, 고창 이 서해안 쪽에들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많이 하시는 분이 한 100여만 평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몇십만 평 하시는 분들은 아주 부지기 짓습니다.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고구마 농사도 단위 면적당 생산량 올리고 상품성 있는 농사만 짓는다 그러면은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는 좀 가격이 쌌지만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는 뭐 5월 달까지 고구마 값이 아주 금값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품성 있는 농사를 잘 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고구마도 이제 매년 하다 보니까 이 연작장애 때문에 이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녀지가 없다. 그래서 이제 처녀지를 찾으러 다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작장애를 막으려고 그러면 이제 땅을 살려야 되니까 땅을 살려가며 하시면 됩니다. 제가 갑갑해갖고 마스크 좀 벗어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구마 재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고구마 이 묘가 밭농사입니다. 뭐 고구마 묘가. 그래서 이 묘를 여기는 자가육묘 하나요? 사서 심나요? 사서 심죠. 그래서 이 자가육묘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사서 심더라도 모종을 잘 키우시는 분한테 사서 하셔야 됩니다. 이 고구마 농사가 모든 묘가 이제 밭농사듯이 고구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고구마가 이제 이 삽식묘가 25 내지 30cm 정도라고 하는 거는 마디수가 한 10마디, 8마디에서 한 10마디 정도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 묘가 이제 그 도장되지 않은 묘, 그러니까 1번가 묘, 두 번째 묘가 가장 좋습니다. 그 묘들이 절간이 짧아요. 그래서 이 고구마를 식재할 때 이게 6마디 정도는 이제 묻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고 뭐 3마디, 4마디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이게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묘를 이제 길러서 파시는 분들은 자르고 나면 이제 비료물 주고 과습하게 해갖고 빨리 키워서 팔아야 되니까 이제 건전한 묘가 이제 덜 나옵니다. 그래서 우량묘를 좀 키우고 계시는 분들한테 공급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이 고구마는 제일 중요한 게 이 토양 산도입니다. 산도. 이 고구마 심기 예정지에다가 미리 이 토양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냥 무턱대고 심는 게 아니라 특히 고구마, 고추, 마늘, 아니 양파 이런데 이 다비성 작물을 했던 데다가 심으면은 시비 조절을 마치지 못해버리면 고구마 농사 헛농사 짓습니다. 이 고구마 농사가 쉬운 것 같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농사거든요. 이 뿌리를 이쁘게 잘생기게끔 만들어내야 되는데 거름이 많으면은 영양 생장애를 계속 뻗치기 때문에 잎은 무성한데 이 근형이 안 잡히고 또 수량도 떨어지고 또 그런 데서 하다 보면은 이 pH가 7 이상 뭐 이렇게 되는 데서 하면 맛이 또 떨어집니다, 이게. 그리고 병이 많아요. 그래서 연작에 이게 피해들이 많이 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수량 조절하고 이제 심을 때도 이제 수평 심기로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8마디, 10마디 된 묘를 갖다가 심어서 6마디까지 묻혀줘야만이 이게 이제 골고루 마디마다 이제 근형이 잡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게 잘 내려오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심는 방법도 뭐 빗심기 뭐 여러 가지 이런데 꼬챙이를 드는데 이 수평 심기가 가장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걸. 그래서 마디마디마다 고구마가 잘 맺혀야 되는데 여기서 이미 이제 빗심기라든가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안 된다.
이 거리 조절도 이제 75에다가 한 20cm 정도 이렇게 해서 심어주시고요. 여기 품종들은 뭐 하시나요? 꿀고구마, 베니하루카 해갔네. 예, 그런 계통. 그래서 이제 시비 조절을 이제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시비 조절. 시비 조절을 이거 잘못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실패되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마늘, 고추, 양파, 이게 다량의 저기를 갖다가 탭이라든가 비료를 요하는 작물에다가 심을 때는 이 시비 조절을 못하시면 농사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작물은 이제 시비 조절을 좀 잘 해주셔야 된다. 그 이제 병충해 방제도 이제 이거 뭐 뒤따르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고구마는 이제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넘어가는 요 길이 30일 전후예요. 요때 이제 뿌리가 심어갖고 안착이 돼갖고 이제 고구마가 될 뿌리, 일반 뿌리가 이렇게 여기서 형성이 되는데 여기서 영양생장 쪽으로 가버리면 잎이 무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이제 생식생장으로 전환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잎이 무성하지 않게끔 만들어줘야 하는 게 이제 광환경 개선이거든요. 고구마는 이제 이 광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다량의 광을 받았다가 축적된 양분이 이제 뿌리로 이동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광환경 개선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되면 이제 쑥기라든가 크기라든가 모양, 맛, 수량, 저장성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패해버리면 모든 게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고구마 재배는 홍농 4종 세트 농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게 잘 되고 있습니다. 흥농 4종 세트 농법은 이제 환경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저탄소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기빌로 이제 고구마에 사용할 때는 이제 50평에 하나. 그러면 사장님들이 지금 일반 그 포전 같으면 이것만 넣으면 됩니다. 탭이 다른 거 안 넣어도 됩니다. 기존에 했는데 이제 마늘, 양파 이런데 하지 않았던 밭 같으면 50평에 하나. 그런 밭은 이제 양파, 마늘이나 다량의 이제 탭이라든가 비료가 들어간 밭은 안 넣어도 되고요. 안 넣자니 서운하고 좀 부족하다면 이거 100평에 하나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100평에. 그리고 이제 고구마 전용 비료를 우리가 이제 150평 내지 200평에 한 포 정도 넣으시면은 요 땅 살리기 하고 넣으면 기빌로는 다 끝납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고구마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군뱅이라든가 토양 해충이죠. 그래서 토양 살충제는 기본적으로 넣으시고요. 요 엑스칼리버 골드는 이제 모종을 이제 침지 처리해서 심는 겁니다. 요거 이제 고구마 순을 이제 자르고 나서 사왔으면 이제 사온 묘에다가 이제 심기 전에 요거를 이제 침지 처리해서 심으면 되죠. 이제 고구마 순도 이제 사서 일단 이제 바로 심는 것보다 한 3, 4일 동안 큐어링을 시켜갖고 해서 하는 게 좋은데 우리 사장님들은 이제 뭐를 사오니까 언제 잘랐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거든요. 고구마 이 종순이라고 그러죠. 고구마 순도요, 자르는 게 오전보다 오후에 자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자른 묘를 갖다가 심어야 자기 양분을 축적되고 나가서 발근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벼라든가 고추라든가 이런 작물들은 포트에 있는 뿌리채 갖다 심잖아요. 고구마는 뿌리가 없잖아요. 잘랐기 때문에 삽식묘라. 그러니까 양분 축적이 어디서 되겠어요? 고구마 순의 양분이 축적이 되는 거고 우리가 고추모라든가 이런 묘종은 뿌리에서 양분 축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구마 순도 자가육묘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오전에 자르는 것보다 오후에 자르는 게 양분 축적이 잘 된다. 그래서 이제 양분 축적이 잘 됐다고 그러는 건 이제 광합성을 많이 받아들여 갖고 축적된 묘를 갖다 심어야 나가서 발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도와주는 게 이 엑스칼리버예요. 요게 이제 뭐냐면은요, 요거를 종자에다가, 고구마 순에다가 넣었다가서 빼버리면은 요게 이제 밝은 물질이 나옵니다. 이게 오옥신 물질이 나오거든요. 모든 식물은 오옥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 오옥신이라는 그 호르몬에 이게 이제 관여해갖고 밝은 촉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고구마를 이걸 침져서 심으면 발근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몸살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요거 30g짜리 갖고 물 60리터에다가 희석을 해갖고 넣었다가 빼서 심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게 이제 봉투에 이게 잘 안 풀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봉투 안에다가 지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물을 넣고 흔들어서 넣으시면 되고요. 이 FF백은 이제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질소 흐름을 조정해줘 갖고 절간을 짧게 해주고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을 전환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고구마가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바뀌는 시기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장님 맞히셨네? 공부 잘하셨네. 제가 엑스칼리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30일 요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때 요걸 해주시고, 요 하나는 또 그건 이제 바이러스, 요건 이제 보조제입니다. 보조제. 살균 효과를 높여주는 보조제. 바이러스, 탄저 뭐 이런 약 줄 때 같이 섞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열패백하고 두 가지를 섞어서 주시게 되면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을 잘 넘어갑니다. 이게. 그 이제 흥농사정 세트 농법으로 생산한 고구마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게 이제 베니아로가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은 신선도도 좋고 맛도 좋고 향도 좋고 저장성도 좋아지고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12kg를 생산하는데 나는 왜 7kg, 8kg밖에 생산을 못할까요? 여기 지금 고구마 몇 킬로 생산하고 계십니까? 계산 안 해봤습니다. 계산 안 해보셨어요? 이게 한남 지역은 이제 계속 연착 장애를 하기 때문에 예. 한 5kg에서 6kg 정도. 5kg, 6kg 생산하시면 뭐 특별히 돈 남는 게 없는데 이제 또 이제 크게 키우면은 뭐 한 10kg까지 나오는데 상품성이 없고. 예, 그렇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강사님 오늘 아주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계십니다. 5kg, 6kg 생산하는데 12kg 생산하게 해주시면은 강사비를 많이 주셔야 되는데. 네, 생산하는 그 처녀 땅에는 10kg가 나오고 예, 두 번째 생산한 땅에는 7kg가 나오고 예, 예, 세 번째부터는 바이러스에 오는 게 변이사가 들어가지고 예, 예, 생산은 6kg 하는데 예. 계약 제외하면은 키로당 1,000마리씩 350원밖에 못 받기 때문에 예. 손해가 납니다. 그렇죠. 손해나죠. 그래서 이제 고구마 농사는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농업이고요. 시장은 변하는데 산지가 안 변한다. 고구마 고품질 모양 맛을 요구하는데 이게 이제 뒤따라지지 못하고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을까? 이제 미스텝이 연작, 당도, 품질 기준이 이제 미달되는 거죠. 이게 누구에게 잘못이 있을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이제 나의 욕심 때문에 이게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유지시켜야 하나. 그래서 이제 땅을 살려줘야 되겠죠. 이제 가뭄, 관수, 근권 확보를 해주고 배수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농가 소득을 높이는 게 목적인데 이제 면적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단일 면적당 명품 고구마 생산량이 좌우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교육을 잘 받으셔갖고 10kg 이상 생산하시면은 반은 더 주셔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제 고품질 고구마 생산할 수 없다. 고구마 농사 왜 갈수록 힘들까요? 이거 안 찍으셔도 됩니다. 제가 유튜브 찍어 놓으니까 요거 올려주시면은 집에 돌아가셔서 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 찍으셔도 됩니다. 식재하면 돈이 되는 고구마 농사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무조건들 많이들 심죠. 근데 고구마는 이제 출하 시기에 품질 기준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 첫 출하가 언제나 일찍 나오나요? 조기 수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추석 이전에 수확하는 경우 있습니다. 출하를. 그렇게 하면 돈이 좀 되잖아요. 그 요때 이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제 재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고품질 고구마 생산이 소득을 좌우한다. 특히 이제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우리가 이제 대처를 잘 해야 됩니다. 생육 시기별 날씨 예측을 해주시고 완숙 대비 생육 중 수분, 배수 관리, 가뭄 수패를 받지 않도록 이걸 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고구마 농사 재배 기본 조건이 있죠. 고구마 재배 환경에 대한 이해와 토양 환경이 좌우한다. 농사는 과학과 원리가 접목돼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이게 접목이 되지 않으면 농사 이제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적정 시비, 완숙 대비, 근권, 요 수분, 초세 관리, 요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고구마가 자라는 습성을 알고 균형 있는 시비와 제때 농약 살포하고 적당한 물을 줘야 상품성 있는 고구마 2배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2kg 농사를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장님들하고. 그래서 이제 농업인이 생산한 고구마 생각할 과제가 있습니다. 이게. 고품질 고구마 생산을 위해서는 이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제 재배 컨설팅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요. 시장 변화 예측과 준비,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방화된 경쟁 시장에서 이제 정보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생산 품질 향상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걸 하셔야 되고요. 고구마 재배 및 병해충 공동방제 이제 매뉴얼에 의한 시스템화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문제는 이제 연작장애가 이제 급선무죠, 이게. 그래서 매뉴얼에 의한 체계적인 재배로 고품질 명판 고구마를 이제 산업일로 우리가 이제 발전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고구마 연구회인가요? 그래서 연구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함양 고구마 농가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제 명품 고구마 생산하고 먹어야 산다, 돈 벌어야 산다, 뭉쳐야 산다. 요게 이제 우리 연구에서 이제 하셔야 될 일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상품은 이제 품질이 좋아야 되겠죠. 명품 함양 고구마.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함양 고구마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을 생산해야 되겠죠. 소비자가 주목하는 함양 고구마 유통. 먹고 싶다, 사고 싶다, 내가 찾던 함양 고구마네. 함양은 삼산만 유명한 게 아니라 고구마도 유명하다. 이거는 양파가 또 유명하죠. 예, 그걸 좀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함양 고구마 좋은 물건 잘 팔아야 되겠죠. 좋은 물건 소비자가 먹고 싶다, 사고 싶다 생각하는 물건 품질하고 맛입니다. 이게 돼야만이 이게 재구매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잘 팔아야 보다 높은 가격으로 더 많이 팔아야 우리가 이제 경쟁력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이걸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품 차별화, 이미지 차별화 하는데 우리 함양 고구마는 브랜드가 뭔가요? 브랜드 있나요? 예, 우리 물레방앗골 고구마로. 물레방앗골 고구마. 네. 그래서 이제 물레방앗간 고구마가 이제 브랜드를 잘 키워주시면 됩니다. 고구마 농사 갈수록 왜 힘들까요? 이런 부분들이죠. 아까 연작장애 극복, 생식별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이걸 잘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고품질 고구마 생산은 묘상에서 우량묘가 좌우한다. 여기 제 평택분인데 이분은 고구마 이 순만 한 6,000평이에요. 6,000평. 이게 이 하우스가 이렇게 해서 이제 고구마 생산하는데 자가 생산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 땅 살리기 유기지를 고구마 묘상하기 전에 적어도 20일 전에 요거 10평 내지 15평에 하나씩 놓고 노타리 치는 거예요. 갈아서 노타리 쳐놨다가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올려놨다가 이제 복토하는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토하고 물 줄 때 엑스칼리버를 관주 처리해 주게 되면은 고구마는 양쪽 끝에서 많이 순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순이 잘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오염되지 않은 오염이 안 된, 감염 안 된 묘를 생산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총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묘가,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이제 사다가 심으니까 1번 면지, 2번 면지도 모르고 그냥 마디가 기른 것 같다 심고 그러니까 수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전한 육묘를 키우는 데서 마디가 한 10마디 정도 되는 묘를 갖다가 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간이 짧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합성을 충분히 한 묘를 갖다가 해야지 이 채묘 시기에 이 묘가 저기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여기에 이 채묘 시기에 묘가 튼튼해야 돼. 굵고 그래서 오전에 채매는 것보다 오후에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저장 양분이 축적된 묘를 갖다가 2, 3일간 그늘에 반그늘진 데다가 놔둬야 됩니다. 그래갖고서 심어주면 이제 뿌리 착근이 잘 되죠. 그래서 이 고구마를 자가육묘하시는 분들은 자르고 나서 요소비를 뿌릴 게 아니라 땅 살리기로 추비를 줘도 됩니다. 요걸 갖다가 추비를 주시고 물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고구마가 여기서 신비단문병이라다가 고구마 썩은 병이 이 종자가 좋은 걸 갖다 써야 되는데 현찬 종자 얼거나 이런 종자 갖다 하면 여기서 썩은 병이 생겨갖고 묘에도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묘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미숙태비를 내갖고서 이 종순 키우시는 분들은 싹두 나오기 전에 고구마가 다 썩었어. 가스장애 받아갖고. 그래서 이 고구마 종순 재배하시는 분들은 이 발효된 퇴비를 정확히 잘 넣으셔야 되고 유박을 요새들 많이 쓰고 계신데 유박 쓰시는 분들은 적어도 한 달 전에 뿌려놓고 물을 충분히 줘갖고 발효된 퇴비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순 기를 때도 요 에페백하고 엑스칼리버를 가끔 관주해주면은 묘는 대는 굵고 마디는 짧게 그렇게 해서 키워주면 이제 건전한 묘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묘를 갖다가 심어야 된다. 그래서 엑스칼리버 골드의 효과 근거인데 페니실린, 마이싱민은 항생물질입니다. 이 엑스칼리버가 살균에 대한 이제 내성을 갖고 있는 이제 숙주 공생균이고요. 고구마 뿌리 제일 중요한 게 뿌리에 공생해서 오옥신을 분비해서 밝은 성장을 갖다 촉진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묘에다가 침지 처리하거나 묘상에 처리하면 이게 엄청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추위 가뭄에 견디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고구마를 아까 이제 8월 달에나 추석 전에 수확하시는 분들은 4월 20일만 돼도 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심고 나면 이제 냉들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고구마를 심고 여기 비닐로 멀칭하나요? 어떻게 해요? 멀칭 위에다가 사비를 꽂죠. 그 이제 전라도 같은데 일찍 하시는 분들은 고구마를 심고 위에다가 피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비닐을 덮고 흙을 올려놔요. 그 요즘에 그 자동 기계가 그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무안지방은 지난해 영암 쪽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버리니까 고구마를 심고 피복을 하고 또 요만한 폭에 16cm 폭 한 20cm 된 그 비닐 포기를 쭉 고구마를 덮습니다. 예. 그리고 흙을 놨는데 바람이 불어갖고 다 날려갖고 오히려 피해들이 컸어요. 그래서 이 고구마를 심고 비닐 피복하면은 5일에서 일주일 동안 이제 덮어주잖아요. 그 덮어줄 때 종순의 양분이 축적된 묘가 나가야 그 속에서 뿌리 발근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시원찮은 묘가 나가면 거기서 물러지고 뿌리 발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묘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엑스칼리버를 처리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밝은 물질이 잘 나옵니다,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죽어가나요? 땅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알 수가 없네요. 이게 호박고구마입니다, 호박고구마. 이게 이꽃병에 다 이렇게 나간 겁니다, 이거. 이 호박고구마 이게 굉장히 약해요. 근데 호박고구마를 심으면 또 돈이 됩니다, 이게. 일반 꿀고구마보다 더 비싸거든요. 이게 당진입니다, 당진. 그래서 이거는 심어놓고 그냥 당연히 그냥 20, 30% 많게는 한 40%까지 죽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토양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아까 같이 pH가 6.0 이하여야 되는데 뭐 7이라든가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이 토양병이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에 제가 토양 검사하려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주지 않습니까? 7가지 나오잖아요, 7가지. 그래서 많은 거는 안 주고 모자라는 건 보충시켜주면 되죠. 그래서 고구마를 이제 pH가 5.0에서 6.0을 맞추려고 그러면은 소석회를 넣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되죠. 우리 사장님도 상품 하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pH가 5.0이나 6인데 거기다 석회 넣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7 정도 된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pH가 7이면 낮춰야죠. 낮춰야 되죠. 그럼 뭘로 낮추실 거예요? 식초를 뭐예요? 예? 식초? 방탄칼이구나. 그 이제 낮추는 거는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심어놓고는 질산이나 인산 갖고 낮추는데 이제 갈기 전에는 이제 황산이라든가 이제 유황 비료가 괜찮습니다. 유황일로 낮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또 이미 심어놓은 것들 밭을 이제 뭡니까 이게 두지분 밭들 있잖아요. 두지분 밭들은 이제 들쑥날쑥 해버립니다. 이게 산도가 잘 안 맞는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두지분 밭들은 이제 유기물 함량을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들을. 이게 이제 당진의 이제 호박고구마인데, 이게 흐려갖고 잘 안 보이는데, 이게 한 꼭지에 이게 13개, 14개씩 달립니다, 이게. 이게 수평일로 이렇게 가야 여기서 이 꼭지 마디마다 이게 많이 열려야 됩니다, 이게. 근데 이게 비신길 내버리면은 여기는 열리고 여기는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맺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을 때 마디마다 이렇게 열려야 이게 13개, 14개씩 이렇게 매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호박고구마가 당진에 이렇게 했는데 이 집에는 아주 죽은 것도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땅 살리기를 이제 매년 이제 한 3년째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걸 쓰고 나니까 이제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이렇게 됐죠. 이 고구마 캘 때 흙이 달라붙질 않습니다. 지난해, 재작년에 흙이 달라붙어 갖고 여기 고구마를 10kg짜리에다가 판매할 때 흙 때문에 1kg씩 더 줬어요. 근데 제 땅 살리기 들어간 데는 흙이 안 물러터갖고 1kg를 더 감량을 안 주고 그냥 했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잘 나왔죠. 흙이 안 붙는 이유가 뭡니까? 이따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거 돈 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흙이 안 달라붙기만 해도 인건비 절약이 훨씬 더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흙이 안 달라붙는다고 그러는 거는 산소 공급이 잘 되는 거예요, 뿌리에. 그래서 이 고구마, 감자, 양파 이런 작물들은 토양 속의 산소 요구도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산소 요구도가 굉장히 높다. 요거 한번 보실래요? 여기는 이제 무안인데
요거 보시면은 우리 사장님들 그냥 교육 끝나는 겁니다. 고구마가 밭에 널려 있습니다. 빨갛습니다. 이게 12kg 나오는데. 흥농TV입니다. 오늘이 9월 4일입니다. 저는 전남 무안군 시험경면에 있는 김민남 사장님 댁 고구마 수확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고구마 농사 갈수록 왜 힘들까요? 이 연작장애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연작장애를 극복하고 이분은 농사가 10만 평이고요. 이번에 땅 살리기 유기질을 2,000포 가져가셨어요. 작년에 240포 써보시고. 우리 사장님 이제 우리 사종 세트 평가를 사장님하고 한번 하러 나왔습니다. 네. 사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고구마가 아주 널려 있네요. 그러죠. 밭이 빨갛잖아요. 예. 이게 널려 있는 게 고구마가 아니라 다 돈입니다. 돈. 그렇습니다. 예. 박스당 39,000원이면 이게 개당 개당 500원 이상 치워지죠. 그죠? 네. 예, 예. 돈이 그냥 500원짜리가 쫙 깔려 있네요. 네. 사장님 이 고구마를 제 금년에 이제 저희 흥농 4종 세트를 이용해서 재배하셨잖아요. 그동안 모종상서부터 지금 수확 시기까지 우리 사장님께서 하셨던 그 재배 과정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묘판에서 예, 예. 엑스컬리버 하고 뭡니까? FA백하고 이분은 예. 이제 자가육묘를 하고 계시니까. 3회 정도 살포를 했고요. 예, 순이 다 큰 다음에 예, 예, 이제 본포에 나올 때는 예. 엑스컬리버 이렇게 침지하시면 됩니다. 60리터에 뒀다가 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사장님 올해 제 땅 살리기 유지기를 많이 가져가셨잖아요. 이 고구마 밭에 지금 다 기빌로 지금 처리가 된 거죠? 그렇죠. 예. 예. 50평에 한 포씩 했습니다. 50평에 하나 하고 고구마 전용 비료는 얼마씩 넣었어요? 고구마 전용비를 한 포 넣습니다. 200평. 200평에? 그 우리 비료 12장이 딱 맞는 것 같죠? 정확합니다. 예. 정확하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고구마에다가 지금 제 사종 세트 농법을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실은 이 사장님 알타리 농사도 많이 지시잖아요. 네. 이 고구마 농사, 알타리 농사가 쉬운 것 같으면서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어렵습니다. 예. 이 12 기준을 맞추기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 매뉴얼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고구마가 12에 걸음이 세버리면 넝쿨만 무성하고, 열매는 시원찮고, 네. 알타리도 걸음 세면 잎만 무성하고, 밑이 근형이 안 잡히잖아요. 이 개경식물, 이 고구마, 감자는 이제 근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형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우리 사장님은 이제 그동안 이제 했던 노하우도 계시지만, 이제 그대로 시비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고구마 올해 만족하십니까? 대만족입니다. 대만족인 게 예. 이제 지난해 고구마 했을 때는 예. 잎이 아주 무성했습니다. 잎이 무성했을 때는 어떤 농가가 판단을 하든지 간에 잎이 무성하면 고구마 밑이 없다라고 그러거든요. 수확량이 반 예. 정도로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예. 이제 저희 포장에는 어느 포장보다도 잎이 또 무성했습니다. 예. 이제 무성했는데 잎이 무성해서 이제 무서워서 FA백하고 하나로 뚝을 예. 3회 살포를 했습니다. 3회 살포를 하면 유심히 관찰해 보면 농업인으로서도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 예. 이제 뭘 느끼냐면 잎이 변합니다. 이제. 예. 잎색이 좀 변하고 예. 그걸 이제 유튜브도 저도 많이 봅니다만은 잎이 무성하면 고구마 수확량이 없다는데 수십 차례를 와서 밭에 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애치기로 친다는 농가도 있고 별의별 농가가 다 있는데 예. 끝까지 그냥 저는 하나로 또 가고 FA백하고 이것만 3회를 살포를 했는데 제가 농사 지었지만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입니다. 지금. 아. 보통 농가들이 지금 수확하는 시기에 저보다 일주일 정도 먼저 밭에 파종을 한 농가들이 그렇습니다. 6kg에서 7kg 정도 나오는다는데 우리 포장은 지금 12kg 정도 나옵니다. 12kg 그러면 정도 2배 농사지었잖아요, 두 사장님. 배 농사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삽식을 해갖고 오늘까지 며칠 된 거예요? 오늘이 131일째입니다. 131일째. 128일째부터 수확을 해가지고 오늘이 네. 131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금 계속 수확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네, 날마다. 그럼 이제 면적당 지금 평당 12kg. 네.
잘 됐죠? 다른 농가들은 저 정도면은. 6kg, 7kg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은 2배 농사 지셨네? 근데 이 집의 고구마가 다 일정해 되는 겁니다. 크기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니면서 교육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구마 재배된 그 과제가 있어요, 과제가. 네. 그래서 이제 고구마 재배된 환경에 이해를 해야 되고 토양 환경에 좌우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농사가 이제 고구마뿐만 아니라 모든 농사가 이제 과학과 원리가 접목이 돼야 되잖아요. 네. 이게 접목이 이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노력을 하면 곱이 되고 생각까지 바꾸면 이제 2배 농사 짓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제 우리 사장님은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2배 농사 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고구마가 자라는 습성을 알고 제때 물 주고 농약 주고 그래서 이제 그 시기를 조절을 잘 해줘야 재배에 대한 시기 조절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2배 농사를 지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갈수록 이제 모든 농사가 더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첫째 이제 기후 환경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지금 고구마 이 수확 시기에 우리 사장님도 이게 며칠 전에 더 캐수가 있었는데 비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늦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문제하고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고구마 재배 면적이 엄청 늘어나고 소비자들도 많이 구매 욕구가 많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심어도 이 연작으로 인해서 이제 수확량이 떨어진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연작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어떻게 생각하셔요? 제 생각입니다만은 지난해 이제 예. 1,400평짜리 밭에 예. 고구마를 심었었는데 실제 한 뿌리 수확을 못했습니다. 아, 1,400평 농사 지어가지고 예. 650만 원 정도 마이너스를 냈는데 예. 작업비 보태가지고 그대로 갖다 버렸습니다. 버렸는데 예. 이제 그게 연작장에도 이제 먹점 왔다고 그러는데 예, 예. 연작장에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여기도 이거 나타나나요? 예? 많이 나타나요? 예. 걷어내지 않으면 그건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들 다들 그럽니다. 네. 그러는데 저는 뭐 지금 이 포장은 엄청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 마늘 양파 하던 포장인데 이게 수확 시기에 비가 오면 예. 이 밭에 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항상 이 습이 많은 땅이어서 습이 많은 땅은 고구마를 안 해야 된다고 이제 예. 다들 그러는데 이게 고집을 하고 했습니다. 고집을 하고 했는데 최고 우려했던 땅이 최고에 지금 다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다 수확을 예. 하고 있는데 필지로는 8군데 지금 필지에서 최고 안 좋은 지금 포장 수확을 한다고 해가지고 수확을 했는데 지금 대만족입니다. 대만족인데 다른 농법이 아니고 저는 흥농사종 농법 뺏기 그것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먹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흠이 없습니다. 저는 흥농사정목비 사정농법 예. 요거 하나 그거 하나밖에 처방한 게 없는데 지난해 먹점이 왔던 그 포장이 일체 안 옵니다. 그 우리 사장님 저 기대 반 우려 반 속에 이제 여기다 심은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사정 세트농법을 이제 권유를 했고 그래서 이 무안 땅은 제가 이제 양파 때문에 이제 오래전부터 다녔지 않습니까? 네. 비 오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호미끝도 안 들어가고 이쪽 토양들이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마늘 양파를 많이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토양 병균은 실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늘 양파에 나타나는 흑색 썩은 병균 뭐 그런 각종 그 유해균이 토양에 많이 잠복해 있기 때문에 또 여기는 연작에다가 과비에다가 이런 미숙세비를 많이 냈기 때문에 이제 아까 우려했던 고구마의 이제 목점 현상 그리고 또 이제 넝쿨조금병 이런 것들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없게 해준 게 토양의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유해균이 증식을 억제를 시켜줬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유효균은 증식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사장님이 넣으셨던 그 땅 살리기 유기질은 이제 무항생제 개분에다가 효모균을 접종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효모 활동에 의해서 토양에 들어가서 질소 고정도 시켜줍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4개월 내지 6개월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만 오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호미끝도 안 들어간 토양이 그게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지금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구마 캐도 흙이 안 달라붙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부실부실해서 이 특히 넝쿨작물 고구마, 감자, 생강 이런 작물들은 뿌리에 산소 공급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토양 속에 산소가 한 15%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면은 이제 비대도 덜 되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넝쿨조금이나
흑점병, 목점 새기는 거는 미스테비. 이 과습에 의해서 이게 제일 많이 생겨버립니다. 이게 목점 생기는 것들, 연작의 이 과습 때문에. 시키고 유해균 증식을 시켜갖고 이 또 이제 퇴비가 썩으면서 그 유기산이 나오면은 이 개경에 닿아버리면 그 자리가 검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흑점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게다가 또 이제 과습해버리고 금년같이 비가 많이 오면은 산소가 부족되니까 그 균이 더 증식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땅 살리기에는 그 균을 억제시켜주는 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장님이 고구마 심을 때도 엑스칼리버 침지 처리했지 않습니까? 이 엑스칼리버.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고구마가 이렇게 이제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색깔도 좋고 크고 작고 변화가 없잖아요. 이 고구마는 대개 이제 150g, 130에서 200g짜리 미만들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공동 선별을 하나요? 여기들은 이제 선별을 했는데 자갈로 이제 원체 많이를 하고 있는데 13가지, 14가지까지 빼요. 이게 선별 기준이. 그렇게 해서 지금 세척 고구마를 해서 내거든요. 근데 이런 고구마를 하니까 균일도가 좋으니까 상품성도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크기가 일정하다. 그죠? 팥이 이제 빨갛게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고요. 크기가 다 일정합니다. 이제 소비자 입장이라고 하면은 옷을 잘 입고 문양이 쌍둥이처럼 전체 농가가 통일된 이 고구마를 생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함양 고구마의 브랜드를 키우려면은 이게 잘 돼야 되겠죠, 이게. 우리 사장님들 몇 분이 농사를 잘 짓는 게 아니라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농사를 잘 지셔갖고 이렇게 이제 고구마를 생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당진에 가면 이제 죽기 전에 단 한 번 꼭 먹어봐야 할 당진 해나루 황토 고구마. 이 호박 고구마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기는 전 농협에서 이제 저기 했는데 전 농가가 다 호박 고구마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품질에 해서 이제 브랜드 파워도 있고 이제 잘 팔리고 있고요. 이제 어떻게 하면 지속적인 양분 공급을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작물의 연작으로 발생하는 연작 피해는 이제 병균 병해입니다. 이게 토양의 산성화, 밀양요소 결핍. 이 고구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밀양요소 결핍이. 그 토양 미생물로 인한 문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고구마는 이제 300평당 이제 6포 정도만 넣으시면은 평당 500원 투자로 땅도 살리고 이제 고구마 연작장에도 해소하고요. 토양에서 나타나는 이런 병들을 이제 막아줄 수가 있고 또 이제 가스 장애를 받지 않으니까 좋고요. 그래서 50평에 하나 고구마 전용 목비 이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이 토양에 들어가면은 토양의 수분을 만나면은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땅이 부실부실해집니다. 그래서 통기성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고구마 심기 전에 이제 4월달이나 5월달 심으면은 고구마 심기 전에 이제 이 땅 살리기를 갈아놓은 밭에다 뿌려놓고 나서 비가 왔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서 노타리 칠 날은 못 치잖아요. 요거 5일이나 일주일만 지나면 들어가서 다 노타리 칠 수가 있습니다. 토양이 부실부실해져요. 그래서 이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요. 이게 토양에 들어가면 질소를 고정시켜 버립니다. 이 비료 효과가 4개월 내지 6개월 가버려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양분이 공급되기 때문에 고구마 절간이 길어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제일 문제되는 게 이제 토양의 이 불용성 칼륨이라든가 인산이라든가 미량요소 요것만 우리가 토양에서 분해시켜서 작물에다가 공급을 해주게 하면은 연작장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연작장애인데 계속 한 가지 작물을 심어갖고 연작장애가 일어난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그 얘기도 맞지만은 우리는 다량의 퇴비, 다량의 비료가 들어가서 불용화되어 있는 것만 잘 풀어줘도 연작장애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주게 되면은 질소를 또 고정시켜주고요. 작물에다가 이걸 공급을 해주니까 토양층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이 한 15% 정도가 돼야 작물은 잘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4개월 내지 6개월 가고요. 토양이 부실부실거려지고요. 제일 좋은 건 토양의 지온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그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염류, 불용성 인산을 가용성일로 바꿔주고요. 그래서 이제 비료, 수분, 용타를 억제시켜 주거든요. 이 사질토에서는 또 비료가 이제 오랫동안 안 가지 않습니까? 그걸 잡아주고요. 또 이제 뿌리가 발달되니까 가뭄 방지의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가뭄에도 아주 효과가 좋다. 그래서 이제 토양은 고구마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터전이죠. 이제 토양이 이제 비 오고 나면
호미끝도 안 들어간 토양, 이 뿌리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고구마 심을 때 토양의 수분을 잘 맞추고 심든지 멀칭을 해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이때 잘못돼 버리면은 고구마 캘 때까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 오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호미끝도 안 들어간 토양, 산소 고갈로 해서 뿌리에 신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밑이 안 맺죠. 이제 때알주죠. 좋은 퇴비를 써주게 되면 이 뿌리에 산소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뭐가 좋으냐? 수분, 양분 고정으로 비료가 오랫동안 지속돼 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데는 볏짚 섞인 잘 발효된 퇴비, 이런 것만 넣어줘도 토양이 굉장히 좋아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마 관행농법과 이제 땅 살리기 농법의 영양 공급인데, 우리가 일반 비료를 쓰게 되면 이제 비료가 폭발했다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안 돼 버리니까 우리가 이제 추비도 주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비절 현상도 오고, 이렇게 되면 이제 비절 현상이 와 버리죠. 근데 이 땅 살리기는 넣어주면 180일 동안 이렇게 꾸준하게 고구마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그러니까 절간이 길어지질 않죠. 양분 고갈이 안 일어나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근권 확보가 되고 양분이 공급이 되고 이제 초세가 안정적으로 가고요. 또 맛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왜 좋아지느냐? 토양에 있는 미량 요소 이런 거를 분해해서 흡수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식물과 곰팡이는 공존과래를 4억 5천만 년 동안 이제 아름다운 공생을 했다는데,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식물이 탄수화물을 주면 곰팡이는 질소인 미량 요소를 제공해주고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공생관계다. 그 이제 콩에 이제 뿌력 박테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콩 뽑으면 혹 달렸지 않습니까? 그게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끌어당겨서 이제 콩을 키워주는 건데, 이 엑스칼리버 땅 살리기에 이런 균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콩과 식물 뿌리에는 곰팡이에서 나온 실 모양의 균사가 얽혀 있죠. 이렇게 하얗게 얽혀 있죠. 그 이를 통해서 식물은 미생물의 에너지원인 탄수화물, 사람도 밥 먹고 나면 오줌똥 싸듯이 식물도 오줌똥 싸는데 탄수화물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제 이걸 주면은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은 그 대가로 필수적인 질소, 인, 미량 요소를 흡수해서 고구마에다가, 콩에다가, 벼에다가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과 식물은 이제 근권 미생물은 서로 이익을 보는 상리 공생을 한다.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좀 묘한 게요. 이 미생물이 탄수화물을 덜 주는 식물에서는 질소인 미량 요소도 덜 준다는 겁니다. 이게 민감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작물의 뿌리가 튼튼하면은 지상부도 튼튼하고 토양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런 역할은 이제 토양에서 이제 땅 살리기 위질이라든가 엑스칼리버라든가 좋은 퇴비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아시고 하면 됩니다. 고구마는 이제 근권 미생, 양분의 흡수 이동입니다. 요 엑스칼리버 한 봉이 30g인데 요거를 갖다가 물 3말 60리터에다가 희석해서 침주해갖고 넣었다만 빼시면 되는 거예요, 심기 전에. 그러면 이거 한 봉 가지면 3,000평씩 심어요. 고구마 넣었다 뺀다고 해갖고서 순에서 물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토양 내에 지속적으로 이제 공급을 해주고요. 특히 중요한 게 밝은 물질이 나와서 뿌리 발근이 잘 된다. 그러니까 고구마는 삽식 후에 뿌리 발근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쁜 미생물은 이제 독소를 분비해갖고 역병, 흑색성병 이런 것들이 나는데, 이 균이 이런 균을 못 자라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토양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부실부실거려 버리죠. 균사가 다 뻗어버리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미생물이 질소인 이런 거를 이쪽에다가 이제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고구마는 또 탄수화물을 분비해갖고, 그래서 이게 상리공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할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비 오면 질퍽거리고 호미끝도 안 들어간 토양이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부슬부슬하고 산소 공급이 잘 돼서 작물의 성장 촉진을 시키고 토양 내 질소 인산, 불용소 인산을 전환시켜갖고 양분을 흡수해 주는 거죠. 우리 사장님 이해되셨나요? 네.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 토양 살충제를 네. 토양 살충제를 고구마 심기 전에 한 달이나 보름에 다시 만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토양 살충제가 들어가면은 엑스클레이브라든지 EFA 이런 이름들이 기능이 저하되나? 저하되진 않습니다. 시행하고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토양 살충제는 이제 마지막 노타리 칠 때 토장 만들기 전에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미리 넣어놓으시면 또 약효 기간이 또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비닐 포장할 때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이 군뱅이가 제일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고세미하고. 그래서 정량보다 좀 더 넣어주셔야지 좀 좋습니다. 이 군뱅이 피해가 제일 커요. 그래서 그 좋은 약재를 갖다가 좀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 화학 비료라든가 이런 미발효된 퇴비가 많이 들어가 버리면은 이제 오히려 입에 있는 양분을 자꾸 끌어내리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죠. 좋은 퇴비는 이제 양분을 이렇게 올려주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물에 필요한 이제 원소가 12대 성분인데 이게 이제 질소, 인산, 가리, 황, 마그네슘, 칼슘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이제 우리가 줄 수가 있잖아요. 11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백분율로 나눠주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100% 백분율로 나누는데 이 미량 요소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연작장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다량의 이제 이런 미량 요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있으나마나 한데 작물에는 없어서 안 되는 거. 이거는 이제 100만 분의 1의 단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 아연, 망간, 구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토양에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량의 퇴비라든가 비료를 많이 넣어서 단지 작물이 흡수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좋은 퇴비만 넣어줘도 이런 데서 이걸 다 흡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퇴비의 역할이, 잘 발효된 퇴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미발효된 퇴비. 이 신비단무니병은 뿌리, 묘상에서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유기물이 적은 토양, 미발효된 퇴비, 이런 것들이 균형이 깨졌을 때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신비단무니병도 곰팡이균입니다, 이게. 지금 등록되어 있는 약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병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신비단무니병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연작체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미발효된 퇴비라든가 다량의 쓴 데서 많이 나타나는데 실제 이게 이제 곰팡이균이거든요. 그래서 제 땅 살리기에 들어있는 효모균이나 엑스칼리버에 들어있는 균이 곰팡이 잡는 겁니다. 실은. 그래서 곰팡이 방제가가 91%예요. 그래서 이게 100% 잡을 수는 없지만은 해마다 쓸수록 토양은 좋아지고 통기성도 좋아지고 일단 이제 과습이들 일어나야 됩니다. 미발효된 퇴비에다가 과습이 일어나면 그 병들이 아까 흑점병이라든가 흑지병 같은 게 많이 나타나니까 토양 환경이 개선되면은 병은 훨씬 덜하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지난해 쓰시고 올해 2,000포를 가져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지금 몇 년째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양파에도 쓰고 고구마에도 쓰고 지금 당진에 이제 호박 고구마 하시는 농가들도 4년째 지금들 쓰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아까도 서두에 설명드렸지만은 호박 고구마가 30-40% 죽는 게 당연한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5포를 갖고 가서 처음에 5농가씩 시범포를 갖고 하니까 발병률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30-40% 나던 게 한 10% 정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농협에서 지원까지 해줘갖고 지금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감염률을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한다. 연작장애도 저기가 덜 나타나고 상품은 좋아지고 그러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해보시면은 상당히 좋을 겁니다. 이게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광합성, 아까 이제 고구마에 제가 왜 이거를 교과서적인 얘기면서도 왜 하느냐면은 특히 고구마는 광합성 작용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광합성된 양분이 이제 뿌리로 이동을 시켜주는 게 이제 우리가 가리가의 역할을 잘합니다. 그리고 인산은 이제 뿌리 근권 발달을 시켜주고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물과 햇볕을 이용해서 엽록체 양분이 이제 만들어 갖고 이제 광합성할 때 여러 가지 필요한 양분을 그 기능을 알아보는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식물체 외부에서는 칼슘이, 내부에서는 마그네슘이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흡수하는 데는 이제 칼리가 이제 많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고구마 전용 복비에 보면은 질소하고 가리가 1:3입니다. 질소가 1이면은 가리는 3이에요. 그게 물을 이동시켜주고 광합성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질소, 인산, 가리 쓰실 게 아니라 고구마 전용 복비 쓰시면은 가장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는 게 좋다. 그래서 엽록소를 이제 광합성을 이제 하는 데는 이제 철과 황, 구리, 양분이 세포되기 위해서는 이제 아연의 도움을 받는 데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연을 따로 넣어줄 수 없지 않습니까? 토양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불용화되어 있는 걸 이제 가용성일로 바꿔주는 역할만 잘 하셔도 된다. 그 작물은 어떻게 사는가? 이거 다 하는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삼투압에, 토양의 삼투압일로
그 토양의 양분을 무기질로 공급하게 되면 용액에 남아있는 물질의 농도가 짙어져 갖고 작물의 삼탑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놓았던 퇴비는 토양에 들어있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분해시켜줘야지 흡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비료는 물에 녹아서 흡수되는 겁니다. 근데 퇴비에 들어있는 질소나 또 우리가 주고 있는 무기물 질소나 역할은 똑같다. 똑같잖아, 질소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기능을 우리가 하시면 됩니다. 고구마가 질소가 과다해서 이제 과분무가 발생돼 버리죠. 지속적으로 양분을 이제 미숙퇴비, 유박이나 미숙퇴비가 들어갈 때는 양분을 계속 올려줘 버리니까 위에서 아까 얘기했죠. 오옥신이 생성이 돼 버리니까 무작위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고구마를 걷잡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칼슘을 2배를 주고 규산을 2배를 부여갖고 억제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많아버리면은 잎만 무성해지 되질 않는 겁니다. 궤경이 불량해지죠. 그래서 고구마가 제일 어려운 게 이 시비관리입니다. 시비관리. 그래서 양분의 시비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 그래서 이 적정 시비라고 그러는 거는 기준도 없습니다. 내가 알아서 줘야 되는 거지. 우리 사장님이 제일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해주셔야 된다. 그 양분의 이동 형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화학비료는 물에 녹아서 퇴비 유기물은 미생물 분해돼 갖고 작물이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 그 미숙퇴비가 들어가면은 이게 토양 내에서 산소를 고갈시켜 버립니다. 산소를. 그리고 이 병원성 세균,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돼 버리죠. 그 퇴비 냄새는 해충을 불러들이죠. 그래서 고자리파리라든가 군뱅이를 이거 불러들이는 겁니다. 이것도 내가 잘못해서 불러들이는 거죠. 내가 미숙퇴비를 냈기 때문에 불러들이죠. 좋은 퇴비 냈다면 이거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 아까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이 호박고구마 이 꽃병에다 나가는 겁니다. 여기다가 심어놓고 한 달 있다가 넝쿨 쪼개지면 넝쿨 쪼긴 병이에요. 이거 약 없습니다, 이거. 이런 것들이 다 토양의 곰팡이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완숙퇴비를 쓰게 되면 이제 토양에 이제 나쁜 균을 갖다 사멸시켜주죠. 그리고 이 보습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가뭄을 훨씬 덜 탑니다, 이거, 가뭄을. 그래서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다. 주고 안 주고 차이는 그런 거다. 그래서 이제 토양의 중요성이죠. 연작장애와 관계된 토양 전염병. 이게 나쁜 균이 아닙니까? 이게 나쁜 균. 이 나쁜 균이 증가하고 방성균이나 유익균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균이. 그래서 이게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 미생물은 이제 토양에 들어가서 군락싸움입니다. 수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쁜 균이 많아버리면 좋은 균이 활동을 못하니까 이제 병이 나는 거죠. 이 근리병의 원인이 이제 청고병, 고추에도 이거 많이 나타나죠. 비단무늬병,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던 이런 병들이 많이 난다. 작물 뿌리에 이제 썩음을 일으키고 이제 부러지기도 쉽고요. 상처받은 곳에서 즙액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원인이 되는 세균이나 사상균이 찾아오면 잠시도 못 버티죠. 그래서 이제 토양에서 뿌리에서 나타나는 게 역병, 근류, 청고, 신비단무늬병, 선충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원인이 이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미숙퇴비라든가 이런 게 CNB가 낮았을 때 나타나는 원인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좋은 퇴비만 써도 농사 50%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 집에는 똑같은 호박고구마인데 안 죽었잖아요. 여기 사장님 제 땅 살리기 갖다 놓으셨어요, 여기. 엄청 좋잖아요. 그래서 이 집도 연작입니다, 연작. 그래서 이게 똑같은 비료를 쓰더라도 이렇게 되고 좋은 퇴비를 쓰느냐 안 쓰느냐죠. 디지털 시대에 이제 스마트 농법이죠. 단 한 번 종자 처리로서 수확기 때까지 가고요. 농약하고 섞어도 아까 그 엑스칼리버는 죽지 않습니다. 이 고구마에 심고 제일 많이 죽는 게 이 꽃병입니다. 이 꽃병. 그리고 나중에 넝쿨 터져서 죽으면 덩쿨 쪽인 병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밝은 촉진을 잘 시켜줘야 되겠죠. 고구마 심고 나서 밝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한 달 안에 이미 결정 나는 겁니다. 여기가 잘 되면 이제 숙기 단축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봉지가 우리 농업에 이제 혁명을 불러일으킨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미국에서 수입해갖고 제가 13년 동안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모든 작물에 다 씁니다. 벼에, 양파에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병원성 곰팡이 90%가 다 곰팡이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곰팡이가 곰팡이 잡는 거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뿌리에 공생해서 오옥신을 분비해갖고 밝은 성장 촉진을 시켜준다. 그래서 추위, 가뭄에 견디는 힘이 아주 강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게 되면은 병균을 선택적으로 작용해서 병균 세포복을 녹이고요. 생장 억제 물질이 나와서 병균 생장 억제시켜주고
식물한테는 활성 호르몬이 나와갖고 성장을 촉진시켜 주는데 종자에다가 코팅, 침지, 토양관절, 포유관절인데 시드름병, 비냉병, 이꽃병 이 방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묘판에다가도 많이들 씁니다 이게. 벼에다가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구마에다가도 이렇게 쓰고요. 이거 치고 이틀만 지나면 이 뿌리 조직 속에서 이 균이 살아가는 게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수확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한 번 처리만 하면은. 이거 어떤 게 처리한 걸까요? 옥수수? 오른쪽이죠? 요게 처리한 겁니다 이게. 대가 굵죠? 잔뿌리 많죠? 가뭄 타겠어요? 가뭄 안 타죠? 쓰러지겠습니까? 안 쓰러지죠?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날이 가물어서 다 말라 죽어도 이건 말라 죽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아까 고구마 심어놓고 지난해 얼마나 가물었어요. 새들 세례되는데 이거 처리한 데는 고구마 시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뿌리 발달이 잘 되니까 그게 된다. 그래서 이제 제일 그럼 좋은 토양을 어떻게 만드나? 저는 이제 기술센터에서 이거 냉땅 흙을 먼저 분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고구마 심을 제대로 하시려면. 진단에 따라서 모자란 성분 주고 넘치는 성분 안 주고 요거 해주시고요. 화학비료 이런 것들 흙을 엉성하게 만들기 뭐 이런 거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좋은 토양이란 양분을 많이 지닐 수 있어야 된다. 유기물이 많아야 된다. 공기가 잘 통하고 물이 잘 빠져야 된다. 이게 잘 돼야 고구마의 흑점 현상이 안 나는 겁니다. 과습하고 미숙태빈인데 백발백중입니다 이거. 부드러워 뿌리가 잘 뻗는다. 고구마의 제일 중요한 건 pH가 제일 중요하다. 토양 검사 왜 해야겠어요? 고구마니까 필요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갖고 미생물이 많고 유기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작물에 관주나 침지 처리하면 돼요. 그러면 고추 그냥 끝까지 그냥 원없이 따 버립니다 그냥. 낮이나 밤이나 또 고추가 또 엄청 많이 매달려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죠 이제. 개경 비대기에 이제 고구마가 이때 이제 비대가 되죠. 이제 비대기에 이렇게 되고요. 그 고구마 재배 실천 사항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량묘가 이게 이제 좌우한다. 그래서 묘를 잘 해야 되고요. 초기에 근권 확보를 위해서 뿌리 관리 기술이 좋다. 그래서 엑스칼리버 처리하면은 초기에 이게 잘 된다. 완숙태비 시용으로 지력 회복과 이제 건전 생육이 되는 거고요. 고구마 전용 복비 시용으로 이제 생육을 촉진시켜 주고요. 정식 전 뿌리 발근을 해서 요거 이제 엑스칼리버를 침지 후에 이식해 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초기 활자고 이제 밝은제 이런 거 쓰는데 요거 처리하면 밝은제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장마 때 이제 웃자람 도장옥제 처리인데 이게 제일 중요하죠. 고구마 아까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을 변하는 시기가 30일입니다, 30일. 심어놓고. 요때 F100을 물 500리터에다가 2개 타시면 됩니다. 그럼 억제 효과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처리하게 되면은 이제 광합성징대하고 개경이 이제 비대가 되죠. 이제 봄철에 이제 이게 뭐 우리 사장님들은 이제 직접 묘를 안 키우시니까 이제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삽시기에 이제 건조한 날씨로 총순이 말라 죽지 않게끔 이제 좋은 묘를 심어야 이게 된다. 초기 생육 부진으로 이제 결주 발생이 많아지고요. 과습과 저온에 겹치면은 이 넝쿨마른병이 이제 생기는데요. 이게 우거진 표장에서 이제 심해져. 개경 비대기에 과습은 통기 부족으로 이제 비대불량이 된다. 이게 이제 과본무 쪽으로 가버리고 지르면은 이제 통기 부족일로 밑에 뿌리가 제대로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해주시면은 좋다. 그래서 이제 고구마 여기 함양은 이제 사질토가 많죠. 그 고구마 심는 토양은 좀 좋지 않습니까?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사질토가 이제 좋고요. 경토가 깊으면 이제 과비되는 장방 이게 길게 생겨버리죠. 대개 이제 이 정도의 개경 모양이 좋고요. 토양 산도는 이렇게 해서 좋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 석회 시용은 이제 토양 산도를 봐가면서 이걸 적게 하고 F100 연면 살포를 해주면은 이제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열대가 지속되고 이제 거름이 많아버리면 이제 과본물 쪽으로 가면 이제 어렵죠. 여기서 과본물로 갔을 때는 억제시켜도 큰 효과가 없습니다. 초기에 고구마 두둑에서 저쪽 두둑을 넘어가기 전에 이거를 억제를 시켜줘야 되는데 넘어갔다고 그러면 거름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초기에 좀 잘 해주십사는 얘기고요. 이제 이 고구마 생리적 특성이죠, 이게. 여기에 이제 삽식 후 발근에는 25도 온도가 필요하고요. 30도 이상에서 이제 뿌리 발생이 이제 빈약해지고요. 지온이 급상승하면 내부 조직이 이제 굳어지고요. 비대기에 고온으로 양분 전류가 나빠져 갖고 이제 불려지죠.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고온기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이 고구마 전형복비 보시면은 질소가 7, 인산이 7, 가리가 18이죠. 그래서 이게 한 3배 정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가리가, 이 고구마 밭에는 염화가리 쓰시는 것보다 황산가리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염화가리는 이제 염류를 남겨버리고요. 이 황산가리는 염류를 남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황산가리를 써주시는데 질소, 인산가리가 이런 비율로 들어가 있다. 만약에 우리가 단비를 쓴다고 해도 1대3 정도는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이런 제품들이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이런 비료 쓰시는 게 좀 편하실 겁니다, 이게. 토양 속에 이제 산소 공급이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흙 속의 식물 뿌리와 다수의 미생물이 활발한 호흡을 하고 있는데 흙이 과습할 때는 기상에 정하는 비율이 더욱 감소하고 공기 유통이 나빠져 갖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물이 순조로운 생물을 하기 위해서는 토양 공기속이 10% 이상은 필요하다. 그래서 고구마, 생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산소 요구량이 높은 작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해주십사는 얘기고요. 그래서 연작장에 이제 이런 쪽으로 해보시면 되죠. 이제 밑에다가는 땅 살리기를 놓고 위에다가는 이제 엑스칼리버 침지해 주시면은 웬만하면은 연작장에는 많이 낮출 수 있다. 그래서 좋은 탭이 써주면 되고요. 위에다가는 요 두 가지를 갖다가 고구마 삽식 후에 30일 요때 이제 주시는데 요때는 2개를 타 주신 게 요것만 2개 타시면 됩니다. 억제시켜 줄 때 2병을 타시고 요 하나 쪽은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억제 효과가 좋다. 그래서 고구마는 전 생육 기간에 3번 내지 4번을 주시게 되면은 숙기 단축이 무조건 일주일 빠릅니다. 그리고 늦은 고구마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표피가 수확할 때 훨씬 덜 까집니다. 고구마 표피 까져버리면 저장력 없잖아요. 또 시커머지잖아요. 이게 조직이 단단하기 때문에 껍질이 훨씬 더 단단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좋고요. 그래서 50평에 하나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00평에 이제 대개 이제 조기 수확하는 거는 이제 한 6,600개, 75cm에다가 20cm 정도 넣으면 대개 이제 6,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심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좋은 모종을 확보하자. 이게 고구마 농사의 성패는 병충해 없고 활력이 좋은 모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묘종 사올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갖다 달라 하지 마시고 묘 키우시는 분 묘상을 한번 가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고구마는 1번 순, 2번 순, 마디가 짧은 묘, 굵고 짧은 거. 그리고 10마디 정도 된 묘를 갖다 심어야 가장 확실하다. 그리고 양분이 이 묘가 광합성을 충분히 받은 묘를 갖다가 심어놓고 흙을 얼려놓고 해도 뿌리 내릴 때까지 이게 이제 자기 양분 갖고 크지 않습니까? 그 광합성을 충분히 한 묘가 좋다. 그래서 이제 묘는 이렇게 넣었다가 빼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쑥 집어넣었다가 빼서 그냥 심으시면 됩니다. 물기만 마른 다음에. 화면에 나와 있는 거는 지금 토마토 아닙니까? 이거 고구마인데? 고구마 잎이. 예. 사장님은 고구마하고 고구마 쓴 구별 못 해주는 것 같은데? 아니, 고구마 잎이 그래요? 아니, 이거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토마토인데 예. 토마토는 뿌리가 있잖아요. 예. 뿌리가 있으니까 이제 토마토 잎까지 다 안 담그고 예. 지금 이거 하는 방법이고 예. 고구마 모종은 그러면은 알을 통째로 예, 통째로 넣습니다, 통째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이게 이제 고구마 순이 아니고 도마도면입니다. 이게 이제 고추라든가 도마도면은 트레이처럼 이렇게 넣었다 빼시면 되고요. 이제 고구마 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삽식묘 아닙니까? 이런 도마도나 고구마는 뿌리에 양분이 축적돼서 나가는 거고, 이건 자른 묘이기 때문에 삽식묘이기 때문에 양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순의 양분을 광합성을 충분히 받은 묘를 심으라는 겁니다. 이 묘는 그냥 갖고만 나가면 자기 양분 갖고 크는데, 고구마는 순이 사로 뿌리가 내릴 때까지 순에 있는 양분이 축적된 묘를 갖고 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묘가 그래서 중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단을 묶지 않습니까? 단 묶은 맥기 있는 데까지 푹 넣었다 빼시면 돼요. 그래갖고서 세워놨다가 물기 마른 데는 심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뿌리가 그 이튿날이면 하얗게 나옵니다. 예, 고구마는 이제 육묘 기간에 뿌리는 거는 모를 튼튼하게 마디를 짧게 양분이 축적되라는 거고, 이건 이제 자른 묘 아닙니까? 자른 묘에다가 누웠다가 빼내는 거는 마디에 밝은 물질이 있는 거예요. 엑스칼리버가 발근이 잘 되도록. 그냥 뿌리 금방 나와 버립니다. 저게 발근이.
그리고 소독 효과가 있습니다. 소독 효과가. 이제 자른 묘를 바로 담그지 마시고 자른 묘는 이제 뿌리 자른 부분이 이제 큐어링이라고 그래갖고 그게 말라야 되잖아요. 그 바로 넣는 것보다 이제 심기 전에 하루 전에 하시는 게 좋아요. 바로 해도 뭐 관계는 없는데 어차피 고구마 순은 잘라갖고 2, 3일 동안 큐어링 시키는 게 좋거든요. 그 절단면이 이제 아물고 이제 3일 동안 응건을 해놓으면은 거기서 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응건할 때도 하우스 안에 반차광이 좀 돼야 됩니다. 아주 그늘에 갖다 놔버리면 잎이 또 떠버리니까 약간 반차광 된 데서 차광만 한 8, 90%한 데다가 갖다 놓으면 좋아요. 밑에 비닐을 깔고 물 뿌려놓고 하면은 뿌리가 잘 내려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적기는 이제 사장님이 날 잡은 날이 적기인데 이제 대체로 이제 4월 20일서부터 5월 20일까지가 이제 적기고요. 일찍 심는 것들은 이제 4월 20일서부터 심잖아요. 근데 이제 밭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 사장님이 일찍 심을 여력이 안 되면 뭐 5월 20일, 5월 말까지도 심지 않습니까? 온도는 이제 15도 이상 됐을 때 심는 게 좋아요. 15도라고 그러면은 15도가 이상 되는 날씨는 5월 15일 정도 돼야지 15도. 예. 일찍 심는 것들은 이제 심어놓고 보온을 해갖고 4월 달에 심어갖고 8월 상순 9월 8월 말에 수확을 하면 돈이 빨리 되잖아요. 높은 가격으로 팔려고 우리가 조기 수확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보다도 온도가 낮으면 일찍 심는다 해도 그 뿌리 활착이 아까 봤는데 25도가 되면 뿌리 활착이 제일 잘 된다 그랬잖아요. 일찍 심는 분들은 그 대비를 다 해요. 멀칭도 하고 위에 피복도 하고 해서 하지 그냥 서리 피해 받으라고 방치는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심는 분들은 5월 15일, 20일이 적기예요. 15도가 되는 날짜가 5월 15일에서도 20일 정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냉해 피해도 덜 받고 나가자마자 활착도 빠르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고구마는 이제 심어갖고 빨리 하시는 분들은 이제 110일 만에도 수확을 하고 대개 이제 110일서부터 130일 사이에 수확을 합니다. 근데 이제 110일 정도에 하게 되면 이제 경화가 덜 됐죠, 이제 뿌리가. 근데 이제 가격이 좋으니까 또 일찍 배섭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평당 이제 5kg 정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 가격이 좋으니까. 근데 이제 제 FF백 하나로 뚝 쳐주면은 경화도 빨리 되고 수량도 늘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4번 정도만 쳐주시면 되고요. 이게 제 육묘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육묘는 엑스칼리버 한 번 갖고 200리터에 타서 이렇게 줘도 돼. 고추모라든가 이런 모종은 줘 갖고 나가도 돼. 양파묘 뭐 이런 것들은 여기다가 줘서 나가도 돼요. 마늘은 이제 이렇게 침지를 여기 30분 동안, 감자, 마늘은 30분 동안 이렇게 넣어서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마늘은 그냥 자고 일어나면 새뿌리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발근이 굉장히 빨리 됩니다. 그래서 마늘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고구마순 이렇게 해서 이제 저기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삽식, 정식, 요령인데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일항의 높이는 뭐 이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주간의 거리는 이제 휴가는 75cm에다가 20cm. 이렇게 했을 때 이제 300평당 이제 이 정도 들어갑니다. 이 정도. 그래서 이제 적기 재배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때 할 때는 이제 77에다가 25 뭐 이렇게 심으셔도 되고요. 그 요즘에는 이제 이 저기가 피복기가 딱 맞춰져 나와 있으니까 우리 사장님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꼬챙이들을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이 꼬챙이를 사용하시는데 이게 실은 이 꼬챙이들 이렇게 해서 심으면 이 끝부분에 상처가 나면 토양이 안 좋으면 거기에 이제 병균 때문에 감염도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심는 분들은 골 타고 나서 그냥 수평 심기로 그냥 흙만 덮어나가요. 흙만 덮어. 근데 이거를 꽂게 되면 끄트머리를 꽂아서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호박 고구마 같은데 이미 여기서 봐서 병균이 상처 나면 어떻게 돼요? 병균 침입되잖아요. 우리가 고구마 순 잘라갖고 큐어링 시키는 것도 거기 상처를 아물게 해서 심는데 또 상처를 내서 심어버리니까 토양에 좋은 균이 많으면 좋은데 나쁜 균이 있으면은 여기에 또 이제 감염이 돼갖고 또 좀 안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피복들을 하죠. 이렇게 심는 분들은 그냥 쭉 뉘어놓고 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평 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피복을 해서 여기 이제 5일 내지 뭐 날씨에 따라서 일주일이는데 5일만 지나도 여기 이제 뿌리가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꺼내내죠.
일찍 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또 비닐을 또 씌워주는 거예요. 이제 서리 피해 덜 받고 7월 말 8월 초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조기 수확을 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피복을 하죠. 지난해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피복을 해 나가면서 여기다가 이제 비닐을 또 덮어요, 여기다가. 그리고 흙을 덮어줬는데 바람 불어버리니까 이게 다 날려갖고 바람이 온 밭이 비닐가 날려갖고 지난해 그거 하셨던 분들은 이제 복토가 얇으니까 많이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주일만 지나도 여기 뿌리가 내리잖아요, 여기가. 이 마디가 6마디가 여기가 이제 이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6마디가. 그래서 이 마디마다 여기서 이제 고구마가 생기는데 여기서 이게 일정하게 잘 나와야 가본무도 안 내는 거예요. 그 이제 삽식을 할 때 이게 삽식 이렇게 꽂아버리면 마디가 2개, 3개 꽂아버리면은 여기 이제 고구마 순 끄트머리에 옥신이라는 호르몬 물질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면 여기 거름이 쎄버리면 그 위에 가서는 감당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억제제를 이제 뿌리는데 그래서 그거를 잘 뿌려주시. 2주일만 돼도 이렇게 되죠. 3주, 4주 돼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4주. 여기서 이제 고구마가 될 뿌리, 안 될 뿌리가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과본무가 돼버리면은 고구마 이게 크질 않고, 이게 이제 크질 않고, 잎이 무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4주라는 건 아까 한 달 안에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억제제를 뿌려갖고 이게 개경이 크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 고구마 순이 율맥이 대가리 그냥 쳐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과본무가 시작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이후에는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때 FA100을 500리터에 2개를 타서 억제시켜주는 겁니다. 그 FA100을 왜 그때 주느냐? 질소 흐름을 조정을 잘해요. 그래서 토양 내에 있는 그 질소 인산가리 흡수를 촉진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고구마 뿌리를 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여기가 6번째라면 이쪽에서 5, 6번째 쪽에서 고구마가 많이 열립니다. 그 첫 번째는 덜 열려요, 이쪽이. 근데 여기가 많이 열려야 이 순 나가는 게 억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근데 여기서 안 열려버리면 순 감당을 못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잘 해주십사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14주만 돼도 이렇게 되죠. 이렇게 밑으로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런 고구마를 생산하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제일 좋은 거는 150g 전후가 좋은가 봐요. 시장에서 인기도. 그래서 이런 고구마를 생산해 주셔야 됩니다. 재배 성공 비결은 초기에 건전한 영양생장을 촉진해야 된다. 그래서 한 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삽식하고. 그래서 건전한 육묘를 갖다 심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활착이 이제 부진하면 이제 결주가 이렇게 발생하죠. 무름병도 생기고 입꽃병도 생겨버리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원인이 되는 거죠. 고사서 이렇게 해서 죽어버리죠. 이게 미숙탭이 들어간 것들, 가스. 그래서 이게 한 달 전에 밭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게 가스 장애가 덜 받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고구마, 말로 고구마 심어 놓은 거지, 이게 고구마 꼴 되겠습니까, 이거? 이거 이제 장에서 싸구려 사다가 심어갖고, 이렇게 다 이렇게 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요. 바이러스, 이게 이제 많이들 생기고 있죠. 그래서 연작지에서 초기에 이제 생육조전이 바이러스 이게 확산되고 있죠. 이 바이러스는 요거 하나로 뚝 FA100, 요게 굉장히 효과 좋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약제 줄 때 같이 섞어서 주시게 되면은 아주 효과적입니다. 입의 장애가 이제 이런 것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양분 결핍 일려서 이런 것도 이 호박고구마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이 넝쿨적인병, 심어놓은 이것도 이제 그 육묘상에서 많이 전염이 되거든요. 이게 미숙테빌로 인해 갖고 또 연작에 의해서 많이 생기는데 이것도 잘 약에 듣질 않습니다. 이게 곰팡이균인데 이것도 이제 등록된 약제에다가 엑스칼리버 하나로 또 그렇게 해주시면 좋죠. 요거는 이제 심고 나서 넝쿨이 쪼개지면서 이게 생육기에 이렇게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과습펜 포장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강사님, 예. 묘가 예. 좀 감염이 된 묘라도 예. 그 생육 기간 중에 그 토양이 좀 개선돼가지고 좋아지면은 예. 감염된 묘를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습니까?
예, 어느 정도 수확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치료 예방을 약을 좀 잘 주셔야죠. 토양 환경이 좋아지면은 훨씬 덜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작물은 이제 뿌리가 튼튼해야 지상부가 좋아지거든요. 지상부가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뿌리에 이상이 있는 거고요. 특히 고구마는 탄소 동화된 양분을 갖다가 전류 이동을 잘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경 발달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불균형이 일어나면 잘 안 되는 거죠.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 하나 예. 고구마 말고 고추에 대해서는 묻고 싶은데요. 예. 그 왜 칼슘이 그 고추에 보면 탄저병이 아닌데 예. 그 탄저균호가 함몰돼갖고 가위로 새까맣게 선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칼슘 부족으로 해서 이렇게 부위가 함몰되는데 그게 왜 카리를 쳐가지고 그 칼슘의 흡수의 이동을 빨리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좀 맞는 말입니까? 고추 많이 심으셔요? 아니 그때 많이 안 하는데 좀 해보니까 고추 제일 문제가 이제 배꼽성병이거든요.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게. 근데 지금 품종적으로 먼저 해결하시는 게 좋아요. 그 석회 요구도가 적은 품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해 이제 방탄복이라는 고추를 제가 육묘를 한 50만 줄 해서 이제 공급을 했는데 저는 이제 매년 이제 육묘를 하기 때문에 이제 복합 내변계, 탄저, 칼러 이런 내변계 품종을 갖다가 이제 쭉 심어봐요. 제가 농가를 시켜갖고 시범포를 해봅니다. 그러면 품종마다 특성이 다 틀려요. 석회 요구도가 적은 품종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 품종은 배꼽성병이 훨씬 덜합니다. 지난해에는 이제 고추를 4월 말 5월 초에 심고 나서 계속 가뭄이 지속이 되는 바람에 올해 지난해 배꼽성병이 많았잖아요. 석회 요구도가 많은 품종, 적은 품종으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배꼽성병의 원인은 수분 부족입니다. 수분 부족. 그래서 이제 토양에 수분이 충분하면은 그 병이 훨씬 덜 오는데 수분이 건조할 때 양분이 이동이 잘 안 될 때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추가 이제 배꼽썩은병이 나타나면은 우리가 이제 칼슘을 뿌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칼슘, 이미 나온 데는 칼슘 아니라 칼슘 할아버지 뿌려줘도 안 돼요. 저는 제가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토마토 배꼽썩은병이 1단, 2단에서 안 옵니다. 3단, 4단에서 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뭐냐, 근본적으로 토양에 수분이 부족하면은 뿌리에서 양분을 물을 끌어올리는 것보다 열매에 있는 세포벽에 있는 수분 빨아가는 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고추를 심어 놓고 나면은 첫 번째 마디에서부터 7개, 많게는 10개 정도가 이제 배꼽성병이 걸려버립니다. 그때. 근데 그때는 무조건 풋고추를 따서 파는 게 더 좋아요. 고추는 6월 말까지 풋고추가 5,000원에서 8,000원 정도 갑니다. 만약에 안 따서 팔더라도 그 고추는 7월 25일경에 수확을 하게 되면은 시장에 나가면은 고추값이 싸요, 그때. 또 그 고추를 말려서 또 팔라고 그러면은 천물고추는 항상 검습니다. 고추, 건고추 품질이 제일 좋은 게 두 번째, 세 번째 물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말려서 팔으시면은 검으면은 이건 태양초라고 해서 말려갖고 사돈 집에 바르면 돈 잘 받아요. 그래서 이제 고추는 이 석회결핍은 칼슘 부족으로 나타나는데 수분 부족이 더 먼저다. 그래서 그 고추가 방아다리에서부터 열려갖고서 배꼽성병 하나둘 보이기 전서부터 칼슘 여행제를 주던가 제200을 주던가 또 익스칼리버 처리하면 그 병 훨씬 덜 옵니다. 또 가뭄 방지제도 있어요. 고추밭에다가 100평에다가 1kg씩 넣으면은 가뭄을 해결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케미솔이라고 하는데 쌀래기 같은 입자가 토양에 들어가서 물을 흡수하고 있다가 날이 가물을 때 고추한테 공급을 해줍니다. 그럼 석회결핍이 훨씬 덜 나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고추모를 사신다 그러면은 그 칼슘 요구도가 적은 품종, 그 방탄복 같은 품종들은 지난해 거짓말 고추 배꼽성병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품종도 있다는 걸 아시고 이제 그 석회 요구도가 적은 품종을 심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품종이 방탄 뭐예요? 방탄복이요. 예? 방탄복. 방탄복? 필요하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공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고추가 예. 수확 1차, 2차 하고 나서 3차 때 탄저병이 많이 오더라고요. 예. 그거는 어떻게 방제병이 있습니까? 아니면 고추가 이제 1차, 2차 때는 이제 탄저병이 들어오는데 이제 비가 오면서 이 탄저병균은 토양에서
그 이제 감염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마 때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급성 단저 같은 거는 이미 고추에 붙으면 4시간이면 발현이 돼 버려요. 그래서 급성 단저 오는 애는 농약 잘못 바르면은 뒤집어씁니다. 약 뿌릴 땐 멀쩡했는데 뿌리고 나서 탄저병 왔다고 농가들이 막 그러거든요. 그 이미 감염이 됐던 거예요. 근데 늦게 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탄저병은 이제 지금 등록되어 있는 약재들이 좋은 약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복합 내병계 고추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거든요. 내병제 심어도 작년. 예, 오죠. 그럴 때는 이제 그 등록된 약재에다가 아까 F100하고 하나로뚝을 주시게 되면은 그 고추에 아주 좋습니다. 이 탄저병 이게 잘 듣습니다. 요게 이 두 가지를 약을 섞어서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바이러스까지 잘 들어요. 이게 농약은 아닌데 살균 효과를 높여주는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 섞어 주시는 게 좋다. 아무거나 다 물어보십시오. 제가 다 대답해 드릴게요. 탄저병 같이 쓰면 됩니까 그러면? 예? 탄저병 탄저병 약과 같이 섞어 쓰시는 거예요. 예, 예. 그 우리 4종 세트를 그 가격 저거 좀 고지를 좀 해주십시오. 가격이요? 예. 요 땅 살리기가 25,000원이고요. 20kg. 그리고 하나로 뚝은 37,000원이고요. 또 F100은 2만원이고요. 25만룡입니다. 요거는 25만룡 25,000원이고요. 아, 엑스클리버가 37,000원. 예, 예. 100g짜리. 30g입니다. 30g짜리. 예, 예. 예, 예. 고추. 이거 모종에다가 처리해서 심은 겁니다. 아까 우리 사장님 얘기했죠. 고추 여기 끄트머리 서는 게 이게 석회결핍 아닙니까? 이게 한 나무에 5, 6개, 많게는 10개까지 생기는 거예요. 근본적인 거는 토양의 수분 부족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뿌리가 발달되면은 가뭄 들타면은 백호성병 들나겠죠. 그리고 고추 심어 놓으시면 이게 뭐예요? 예? 총채. 우리 사장님 아까 하나 드렸었는데 또 드려야 되나? 네, 공부 잘하셨네. 이게 총채입니다, 이게. 이게 바글바글 하거든요. 이게 많아버리면은 이 고추가 다 이렇게 땡쳐되는 겁니다, 이게. 자라다가 말면. 조금 있으면 여기 한 명의 양파들만, 여기도 양파 심으신 분 계신가요? 4월 20일, 4월 말 돼버리면 양파 이거 들러붙어버리면은 양파 때 그냥 허옇게 만들어 버린다. 온도가 높아지면 지금 많이 나타나거든요. 칼륨이 이제 물에 이동을 하고 양분 이동을 잘 시켜주니까 하는데 이게 이제 칼륨이 그 역할을 하는데 토양의 염류 농도가 높아버리면 역삼투압 현상이 일어나갖고 오히려 입에 있는 수분을 땅 위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토양의 저기가 농도가 낮아야 이 식물은 다 고농도입니다. 그래서 양분을 끌어올리는 건데 토양의 염류 농도가 높아버리면 오히려 끌어내리기도 해요. 역삼투압 현상도 납니다, 이게.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분 부족이 돼버리면 토양에 칼슘이 있다 하더라도 양분 이동이 안 된다. 그래서 토양의 근본적인 거는 수분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이동을 잘 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칼륨이라든가 칼슘을 갖다 자꾸 연면수혈해 주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시간이 이제 다 마감이 돼 있으니까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이런 부분들 이게 석회결핍이거든요. 이것도요. 감자도 마찬가지로 엑스칼리버 처리해서 심으면 되고요. 여기서 이것이란 뭡니까? 이것이 감자 수확을 좌우한다. 감자 여기 안 해죠. 감자 제가 답 드릴게요. 요거 옵니다. 요거 개경. 이게 캘 때까지 생생해야 됩니다. 이게 수확을 생강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작물이 캘 때까지 생생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교육 받으셨잖아요. 행동일로 실천일로 투자를 하면 소득이 창출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뭐가 보일까요? 우리 사장님 맞히셨습니다. 예.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 그래서 제가 취급하고 있는 품목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요게 가뭄방지제입니다. 이게 고추 심을 때 아까 칼슘결핍이라든가 이런 거 날 때 요거를 100평에다가 뿌려주시게 되면 토양의 수분을 머금고 있다가 날이 감을 때 작물에다가 공급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요게 이제 요즘에 이제 총체벌레가 이제 문제가 되면은 요게 이제 하나로 더블이라고 등록된 약재가 잘 안 들을 때 같이 섞어주시면 이거 잘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하여튼 뭐 이렇게 또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사장님들 어떻게 도움 되셨나요? 예. 많은 도움 됐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어요? 예. 공부 잘하셨네요. 제가 이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흥농TV. 그래서 오늘도 제가 교육행계 흥농TV 녹화가 돼 있으니까 또 제가 올려놓으면 금방 우리 사장님들이 보실 수 있고요. 요 검색란에 흥농TV 하면은 제가 한 290개가지 정도의 그 작물별로 이게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 나실 때 자다가 일어나 갖고 잠 안 오실 때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 사장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